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죽어서도 나를 찾아왔던 할아버지.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고픈 마음 따뜻해지는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가 쪽에서는 제가 첫 손녀였기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했어요.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저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컸고요. 할머니는 다혈질이신데다가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반면 할아버지는 조선시대로 치면 선비 같은 스타일의 분이셨어요. 싫은 일을 하실 때에도 절대 내색하지 않으시고 싫은 소리도 안 하시고 본인이 손해보시면서도 남에게 좋은 일 하시는 분이셨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께서 속병이 생기셨나봐요. 간암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세상이 없어진 듯 울었습니다. 관에 들어가 계신 할아버지가 어찌 그리 작으신지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참 안쓰럽게까지 보이더라고요. 엄마한테 할아버지를 빨리 저기서 꺼내라며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49제 때 저는 조금은 진정된 마음으로 절에 갔습니다. 저희 외가가 불교라서 절에서 제를 지냈거든요. 할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말이죠. 여기서 나쁜 것들은 병으로 다 버리고 가셨으니까 거기서는 좋은 생각만 하시라고. 저를 열심히 하다가 문득 앞을 보았는데 할아버지 영정사진이 저를 보고 인자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사진에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으시는 그 모습을 말이죠. 할아버지가 잘 가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흘렀을까요? 엄마와 외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한 번을 꿈에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본인의 아내도 첫째 딸도 아닌 저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더라고요. 꿈에서 날씨가 아주 좋은 날 할아버지랑 저랑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 아래부터 걷고 있었어요.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 산 입구까지 이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들어갈 때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점점 흙길로 바뀌잖아요. 꿈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로선을 그은 것처럼 산 입구까지는 딱 아스팔트 길이고 그 이후에는 흙길이었어요. 산에 들어가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할아버지랑 오랜만에 둘이 산책한다는 생각에 개의치 않았어요. 낮 동안 내내 할아버지랑 산에서 놀다가 저녁 즈음이 되어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으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어스름해져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 손을 잡은 채 얼른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고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산의 입구로 돌아와서 제가 아스팔트에 오른쪽 발을 딱 디디자마자 할아버지가 흙길 쪽에 우뚝 서서 안 움직이시는 겁니다. 저는 다시 오른쪽 발을 들여놓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할아버지,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하고 천진난만하게 할아버지의 발을 잡아 끌며 다시 아스팔트 쪽으로 나갔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고 저를 보시며 할아버지는 여기서 못 나가. 얼른 가서 저녁 먹거라. 라고 하셨죠. 제가 다시 흙길 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얼른 집으로 가거라. 할아버지가 여기서 널 지켜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저도 할아버지께 손을 흔들고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해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를 지켜봐 주셨고요. 물론 잠에서 깨자마자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또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꿈에서 할아버지랑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는 역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의자도 없는 그런 기차였어요. 의자 대신에 창가에 엉덩이만 걸칠 수 있도록 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랑 할아버지는 그 바에 기대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 대화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가고 있었어요. 꿈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골프를 치러 가시는데
제가 바래다 드리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골프를 즐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쳐보신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저 할아버지랑 나란히 엉덩이 걸치고 앉아 창밖에 노랗게 익은 벼가 따뜻한 햇살 아래서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을 보며 그렇게 따뜻하고 아련하게 계속 기차만 타는 꿈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이 꿈 이야기를 엄마랑 할머니한테 밖에 안 했고 두 분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다 하는데 제가 그 꿈을 꾸고 얼마 후에 영국에 이민 가 있는 이종사촌 동생이 할아버지랑 골프를 치는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생전 골프와는 연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지만 항상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꿈으로 뵌 할아버지가 정장을 쫙 빼입으신 채로 혈색도 좋으시고 표정도 좋으시고 상당히 정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친구의 오피스텔. 어렸을 적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다. 아버지들부터 서로 친구 사이시기 때문에 나와 그 친구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그런 친구가 드디어 나이 30이 되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여 나는 집 구경이나 해볼 겸 그 친구의 오피스텔로 놀러를 갔다. 3층에 위치한 전형적인 로프트 오피스텔이었다. 친구와 함께 추적자를 보며 맥주 한잔하며 너 이제 여자만 있으면 되겠다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일 출근을 해야 했기에 친구는 복층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고 나는 1층의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그렇게 아침 7시 반쯤 되었을까. 친구가 출근 준비한다고 부산을 떠는 까닭에 나는 잠에서 깨고 말았다.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나는 약 1년 전까지 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와 창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에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조금은 더 자유로운 편이다. 그래서 8시쯤 집에서 나가는 친구에게 출근 잘하라 인사를 하고 조금 더 자기 위해 다시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렇게 한 10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는 친구가 뭘 두고 가 다시 돌아왔나라고 생각해 눈을 떠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옆집의 문소리였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한 5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내 머리맡에서 남자의 호흡 소리와 함께 부드득거리며 소파에 손을 대고 문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가위인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눈을 뜰 용기는 나지 않아 발을 살짝 움직여 보았다. 잘 움직였다. 분명히 가위는 아니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은 뭐지라고 생각하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남자의 호흡 소리와 부드득거리며 소파를 문대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나는 그 공포에 압도되어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마침 그날이 석가탄신일이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반야심경을 외웠다. 나는 필사적으로 마음속에서 한 구절만 반복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나를 괴롭히던 소리가 멈추었다. 그리고 핏이 굳는 소리와 함께 조롱조의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그런 거 소용없어 라고 말했고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눈을 떠 바라본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